안녕하세요. 오늘 중등 내신 킬러 문항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딜라이트 영어 김미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변화가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교과서도 개정이 되고 수능도 변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레이첼 선생님께서 긴 시간 동안 노력해주신 중간고사 출제 어떻게 됐는지, 대치동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항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혹은 비학군지에서는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멋진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레이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희 발표에 앞서서 선생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치동에서 수업한 지 어쩌다 20년이 넘어서 30년 차 현직 50대 현직 강사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대치동 내신 워크북서 시작해서 중등부 좀 상위권 내신 책들, 다 풀면 100점이다 시리즈들, 그리고 다 풀백 문법, 그다음에 영장 마스터 다 작년에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교재 집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들, 내신 대비 1억간 100점이다. 제가 강사사관학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선생님들 그래서 설명회도 좀 해드리고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전 선생님께서 푸신 저서들을 보고 조금 더 감동적이었는데 혹시 다풀백 시리즈는 어떤 건지 이제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을 내게 된 게 저희 학생들 대치동 내신 어려운데 이 학생들을 풀릴 만한 시중에 책이 없더라고요. 소위 저희가 많이 쓰는 100,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 이쪽의 문제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상위권 타겟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상위권 타겟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좀 접하면 좋겠다, 영어를 좀 영어답게 이런 문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외부 지문도 좀 넣고, 이런 지문은 정말 좋아, 내 이름엔 빨강에서 원지문 넣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책을 좀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내신 트렌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서 전에는 이게 대치동에서만 했는데 요즘에는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허증도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특허청에 등록하는 특허는 정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영어 학습에 관해서 솔루션을 특허를 받으셔서 오늘 세미나에 앞서서 우리 세미나를 이제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또 얼마나 깊은 연구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특허 부분도 살짝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특허는 영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제가 기호화를 시켰어요. 다 기호화를 시켜서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블럭으로 일단 딱 잡아서, 블럭을 잡은 것들을 본인이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블럭 잡은 대로 영어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영작하고, 최후에는 이제 단을 암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 어떤 노하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 수업 중에서 선생님 이건 원탑이니까 꼭 특허를 내세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특허를 냈고,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적용 가능한 구문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항상 강의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교재도 만드시고 특허도 출원해주신 우리 레이첼 선생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 목차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 레이첼 선생님 차근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 소개 방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어 내신 기출을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제목은 중등부지만 사실 외고 문제가 일반고로 내려오고 고등학교 문제가 중등부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내신의 기출을 다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킬러 유형은 무엇이냐. 그래서 킬러 유형 5가지를 좀 꼽았고요. 그럼 그 꼽은 것에 대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해결책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이런 내신 대비를 하는데 프로세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각자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사항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Q&A가 있을 겁니다. 마침 또 우리가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 시기에 적절한 세미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서 신청해서 들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첫 번째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구간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모아봤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내신을 대비한다라는 개념에서 수능까지 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혹은 문법 문제, 선택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대비가 100점까지 대비가 되는지, 혹은 우리 아이가 그냥 외우고 있는 것만은 아닌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신 대비라고 그래서 진짜 딱 한 달 동안만 내신 대비 문제만 달달 외워서 점수가 학교 내신은 뭐 그래도 한 8, 90점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고등부 와서 다 완전히 좀 많이 깨져서 저한테 중학교 때는 80, 90점 맞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온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얘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 지문이란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으로 좀 더 깊게 정말 수능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 지문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선택형 문제 가지고는 100점 대비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싶고, 소위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내신 대비 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대세가 그것만 가지고는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의 방법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CK를 시키는데 냅다 그냥 외우기만 해서 다 맞는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변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비록 내신이지만 내신만 하고 탁 빠진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주신 이제 대치동 고등학교, 그리고 특히 외고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을 차근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게 두 군데로 녹아들어가는 중학교에 녹아들어가는 것과 비학군지에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잠깐 집중 잘 해주세요. 두 번째 섹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치동 중고등 내신 기출, 그리고 지방학교 내신 기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용의 고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게 1번이에요, 선생님. 1번. 요게 1번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지문은 이만큼이에요. 지문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가 A, B, C, D, E, F, G, H, I, J까지 선지고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인터뷰 글이거든요. 외부 지문이에요. 이게 1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저희는 외고 아닌데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외고 문제가 다른 일반고로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단대부고 문제고요. 선지가 이제 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작년 문제라 해서 이렇게 나왔고 올해는 좀 더 길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에세이식으로 이제 서술형이 나오고 얘네는 그래서 서술형 점수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숙명여고입니다. 보이시나요? 13번, 14번, 16번, 6번인데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법상 틀린 개수가 같은 것은, 인데 여기에 밑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밑줄이 한 개도 없어서 여기 몇 개 틀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짝수 개수가 같은 것을 고르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아까 어법 말고 이거는 독해 문제인데 선지글이 많이 나와요, 이제. 대화문이 아니라 글의 이해를 이렇게 사례처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는데 진짜 선지의 길이가 압도적이죠. 너무너무 길죠. 자, 이제 중학교 문제로 내려왔습니다. 고등부 문제 유형이 중등부로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렇게 또 적용이 네네네. 선생님들께서 고등부 문제가 저렇게 나와서 그러면은 바로 진짜 중등부 문제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의 개수. 세상에. 답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밑줄 없는 어법 오류 개수, 얘가 예전에는 제주도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흔한 문제로 그냥 기본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대부중 2학년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이죠. 어법 선택형인데 문제는 뭐냐? 선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5개입니다. 15개. 15개. 네. 밑줄도 아예 없네요. 없습니다. 15개고요.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인데 8번, 9번, 10번, 11번이 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 틀린 문장의 개수, 옳은 문장의 개수,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부사적의 개수 쫙 한 페이지에 깔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푸는 문제죠? 중2 문제입니다. 중2 중간고사 껐어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법상 틀린 문장을 모두 찾아서 쓰시오. 그것을 바르게 고치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두 찾아서 하시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내용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타겟어법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네는 타겟어법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뭐 동명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요동사도 나오고, every 이런 거, 일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밑줄은 있지만 밑줄이 없다라고 보셔야죠. 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다 중학교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패러프레이즈. 근데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서 전에는 약간 살짝 이제 뭐 문법만 바꾼다든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게 분사구문 지문이었는데 원문이 이거를 싹 정말 완전히 싹 바꾸면서 이 리드가 자동사로 쓰인 거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면서 어법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낯설은 거죠. 중학교 문제니까.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이게. 아이들이 정말 고민할 만했네요. 네. 애들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려워져도 좀 많이 어려워졌네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런데 신형을 보고서 올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겨울방학 때 올해는 분명히 문제가 좀 많이 바뀔 거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중등부 문제에 이렇게 프로듀스, 이 단어 프로듀스, 프로덕스 얘를 이렇게 싹 선생님이 탈탈 털어가지고 지문을 만드셨어요. 바꾸서. 그 다음에 이게 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컨텐트 문제 이렇게 다. 이 친구는 단어 단순히 뜻만 알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문제, 이것도 중학교 문제인데 이 어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맥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맞는 어법을 뭐 투투 부정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의미상조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를 변형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 맞았네요, 원장님. 네, 맞았습니다. 정말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개포중은 네. 또 어떨지. 이 문제는 밑줄 친 C가 내포하는 바로 옳은 것은 이걸 보면서 애들이 내포하는 게 뭔 뜻이야? 함의 고등부 문제, 함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낸 것 같아요. 이 애가 함의할 수 있는 거, 함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킬러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수능형의 21번 네. 문항이 그대로 또 중학교 유형으로도 내려오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어려워진 내용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솔루션들을 좀 제시를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챗GPT 나오면서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진짜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사람 머리로 만드니까 일직글 하나 뽑으려면은 진짜 몇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제 챗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선생님의 시험 문제도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챗이 나온 이후로 문제의 선지의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선생님께 들은 건데 교육과정의 지침 자체도 이제는 AI 시대에 이거를 맞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그런 게 지시사항이 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제가 열심히 또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찾아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나 또 수능을 문제를 내시는 분들께서도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AI 도구의 학습 도구로서의 방향 전환 등등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고 뭐 함의 추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의도를 하신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 내용의 수업을 듣고 우리 원장님의 세미나에 그런 실질적인 예시가 묻어나오는 걸 보고 레이첼 원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캐치포인트를 바로 잡으시다니 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챗GPT 사용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레이첼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돼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이번에 대입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대입 체계에서는 내신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의 변별력을 더 둬야 되니까 당연히 고등부 내신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요즘에 특목자사의 중요성도 더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시험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내신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법도 이제는 타겟어법만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의 트렌드가 진짜 외고 문제에서 이게 일반고로 내려오고 중등부로 내려오고 이게 지방으로 가거든요.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 있는 국내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그 2학년 1학기 동아 이병민 심화지문에 심슨 나오거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낯익지 않으세요,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객관식으로는 수능 40번이고 네. 보통 저희 지역에서는 네. 이제 요약문을 만들라는 서술형 문항이랑 좀 유사한 형태, 네. 즉 고등학교 문항을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고등부 문항이 이렇게 중2 중간고사에 이렇게 턱하니 경기도에서 나왔어요. 와, 선생님께서 그러셨대요. 니네 이렇게 시험 보면 고등학교 가서 고생한다. 미리미리 대비해라. 선생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창원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사례 문제.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줄 없이 어법 문제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광명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같은 의견을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딱 보니까 숙명여고랑 거의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 문제가 지방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게 무려 5점이네요.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나오고 울산의 문제인데 밑줄 없는 어법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수정하여 서술형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게. 그럼 이 세미나가 네. 비단 대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네. 것뿐만 아니라 지금 좀 앞서가는 비학군지 그리고 조금 뭐 외고나 자사고의 영향을 녹인 열심히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경향을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사 세미나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못 풀어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플백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못 풀어요. 그런데 요즘엔 점점 더 지방에서 이제 다플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왜냐하면은 거기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근데 중학교 시험 이렇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고등학교 가서 어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수능은 전국구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많은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레이첼 선생님께서 킬러 유형 5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 5가지에 대한 각각의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유형 5가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그래서 그의 유형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솔루션. 제가 뽑은 킬러 유형 5가지는 넘버 1. 업법 오류 모두 고르세요. 객관식이죠. 쫙 하고서 이제 몇 개냐. 뭐 적으면 6개, 많으면 15개. 어떤 학교는 A, B, C, D, A에서부터 뭐 Z까지 있다는 학교도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화문에서 어법 변형을 시킨 경우, 그 다음에 심화 리딩, 그 학교만의 특화 문제, 그리고 뭐니 해도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지문 속에서 틀린 어법 개수, 이렇게 좀 꼽아봤고요. 지금 이 대화문에서 어법 변형과 심화 리딩과 지금 여기 2번에서 5번까지는 시중에 사는 문제집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버 1. 모두 고르세요. 15개.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는 흔한 문제가 됐죠. 어느 학교나 그냥 기본으로 하나씩 다 있고, 뭐 선지의 개수의 길이의 차이가 좀 있다 뿐인데, 10개 이상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래도 아이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힘드시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는 습관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실전에 가서도 얘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65일 내신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급 어법책을 많이 풀어봐야겠죠, 물론. 다플백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내잖아요.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오류 수정 워크북을 직접 제작을 하셔야겠죠. 학교 프린트 본문이 온전한 걸 이제 오류를 네. 만들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N회도 물론 중요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평상시 공부가 중요하다, 365일 내신 때부터 얘기한 것은 이거는 보면 이제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애들 골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쫙 긋고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맞는 게 하나면 나머지 4개 틀렸잖아요. 그거 왜 안 고쳐와? 평상시에 그래서 모든 오류 나머지 4개를 다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뭐 빠르고 정확하게 실력이 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책인데 어법상 틀린 개수 하면은 하나하나 다 얘가 왜 틀렸는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수정해서 5개. 그리고 뭐 현재 완료랑 이제 부정사 같은 거 용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완료 쓰임이 같은 것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since가 있으니까 여기 딱 봐서 뭐 여기 있는 거 since 3번이고 하나 딱 이렇게 고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평상시에도 모든 지문을 다 용법을 다 써.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틀린 개수 고를 때도 다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다 썼고, 얘도 다 써야 되고, 같은 것은 하나면 나머지도 다 써야 되고, 이렇게 평상시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공부하는 습관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학교 프린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교사용 자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영어 지문만 쭉 뽑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교님들 시켜서 영어 지문만 쫙 뽑아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선생님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 선생님 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필기본을 잘 구입을 하셔서 여기에서 문제를 쫙 만드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객관식으로 막 뭐 오지선다 뭐 몇 개 고르세요 학교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면 너무 힘들고, 요렇게 쫙 아까 그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지문,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 지문에서 모든 지문을 쫙 치세요. 이렇게 친 다음에 틀렸으면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도 보면 이제 초보였던 선생님들 보면은 이거 문제 변형을 한번 쫙 해보시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다 바꿔놓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쉬워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틀린 곳을 고치세요 보다 틀렸으면 고치세요로 하면은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예,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약간의 디테일을 더해서 아이들이 성적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N에도 한 번만 풀리면 안 돼요. 한 번만 풀리면은 애들이 시험장 가서 이거 했는데 그리고 틀려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2회독 할 때는 틀린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새로 주세요. 새 걸로 주세요. 싹 다시 하게.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다라는 개념보다 했던 것도 네. 이제 반복해서 네.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용법을 다 쓰기, 그 다음에 아까 거기 프린트에서 나온 거, 그리고 여기 영작, 서술형이 있으면 영작 싹 다 하게 하고. 자, 두 번째 유형 대화문으로 가겠습니다. 대화문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줄도 중간중간 밑줄이 아니라 문장으로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거야말로 타겟어법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선 타겟어법만 나오지 않아요. 다 바꿨을 거야, 이건. 자, 이거는 그리고서 시중의 문제집에서 문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문제집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대화문에서 어법 변형하고, 뭐, 기본적으로 대화문 같은 경우는 순서, 일치 다 만드셔야 됩니다. 순서와 일치글은 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으니 저희는 다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대화문을 변형 문제로 바꿔주신 부분인데요. 네. 선생님, 이 바꾸는 데 있어서 네. 빨간색 글씨랑 파란색 글씨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게 하드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까만색이잖아요. 밑줄 없이 줘요, 이렇게. 아예 밑줄 없이 줘요. 아예 밑줄이 없이 주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다 분석을 꼼꼼하게 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복수니까 여기가 D지.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복수니까 룩스가 아니라 룩이겠죠. 이렇게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초콜릿 쿠키스 and then 뭐 이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다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하면서 하고. 근데 만약에 요거 처음부터 딱 들이밀기에 좀 디멘딩하다, 이 친구가.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줘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가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봐. 여기가 복수니까 얘가 본인이 이제 이게 디지겠구나. 여기가 복수니까 얘가 룩이겠구나. 이렇게 고치죠. 근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본문과는 다르지만 맞는 문장.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다 외워가면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 대치동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틀린 지문을 싹 맞게. 왜냐면 러브 같은 경우 원래 교과서에서는 얘가 베이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러브는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내면은 외워서는 안 된다. 니네가 외웠어? 한번 그래도 진짜 실력이 뭔지 한번 어디 보자. 시험 문제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파란색은 본문과는 다르지만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빨간색은 틀린 표현, 이렇게 다 섞어서 줍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요즘 시대에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선생님의 정성 담긴 워크북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또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어려운 버전,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위한 버전, 그리고 이지 버전, 상위권을 위한 버전. 일단 애초에 이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중등부 고난도 문항,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최고난도,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그 자기 점수 찾아가게 도와주는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노하우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고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설명. 네. 그러면 대화문 순서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화문 순서랑 일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중 문제도 있으니까 뭐 그걸로 하셔도 되지만, 기왕 대화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같이 주면 좋겠죠? 어색한 부분을 찾으세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좀 줄 수 있는 표현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도 해요. 사실 대화문 요거 나오잖아요. 표현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필기에서 싹 긁어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했던 것들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신 쓸 수 없는 표현. 대화문은 이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필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순서 다 나열하세요. 이렇게 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우리 외부 지문입니다. 모어 리딩이라고 중등부는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시중에 문제가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문제인데, 외부 지문 이렇게 주고서 어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A, B, C, D, E 해서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어법 문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외부 지문,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교과서 지문만으로는 문제를 전혀 내지 않는 지금 수순인 것 같아서, 그럼 이 부분은 혹시 포인트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외부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순서와 일치글 이거 다 만들고요. 사실 굉장히 이 외부 지문에서 문제를 맞기, 점수를 내기 쉬운 부분이 순서와 일치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시중에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챗GPT를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 저는. 그리고 어법 어휘 오류 수정 워크북 이거는 직접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보실까요? 한글 순서, 영어 순서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줘요.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버전만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글을 주면 훨씬 더 별로 이건 시간 안 들거든요. 애들 푸는데. 그래서 한글 순서 주고 영어 순서 주고 시험지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짧으니까 뭐 간단한데 여기서 제가 고등부에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팁을 하나 드리면은 고등부 지문은 선생님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문제를 순서를 하는 거 보면은 그 고등부 모의고사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한 4단락 정도로 잘라가지고 순서를 뭐 배열하시오 아니면 문장 삽입하는 거 아니면 무관문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등부에서. 근데 저희는 이거를 문 단위 아니라 문장 단위로 섞어요. 모든 문장을. 그래서 이 문장 단위로 다 섞으면 한글 지문을 다 한글 순서, 영어 순서를 섞으면은 문삽, 순서, 무관문 이게 3개가 다 해결이 돼요. 간단히 해결돼요. 상당히 점수 맞기 편합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도 이렇게 문장 단위로 섞는 것들을 하는군요. 고등학교 유형이 그대로 좀 대비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미리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사실상 그 중학교 문제도 보시면 이게 디즈의 밑줄이 쳐진 걸 보면은 이제 간접쓰기 영역에서 지시사, 연결사, 뭐 대명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그렇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단순히 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이 지문의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과정에서 네.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패러프레이즈 된 지문으로 딱 요런 게 이번에 단대부중 1학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패러프레이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진짜 요렇게 디즈라든가 이런 지시어, 연결어,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일치글입니다. 일치글도 마찬가지로 한글 일치글, 영어 일치글,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좀 쉽게는 이렇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아까 고등부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겠죠. 일치글이 영어로 쫙 한 10개 주고서 맞는 거, 일치하는 거 몇 개니 그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주로 이제 TF 문제로 만들거든요. TF 문제를 만드는데 이거를 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시어를 좀 이거는 조정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선지가 좀 이렇게 좀 짧다. 그랬을 때는 뭐 10단어 아니면 이 학교가 선지가 너무 길어. 아까 고등부 스타일 그대로 나와. 그러면 25단어에서 30단어로 이렇게 지시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결과를 바꾸어서 오류를 좀 내줘. 디스트랙션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인물을 바꾸어서 좀 해줘. 아니면 시간 장소를 좀 바꾸어서 내줘봐. 이런 식으로 챗한테 학교 유형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GPT 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소재도 화두가 되더라고요. 네. GPT는 질문을 잘 해야 되고 질문을 잘 하는 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내공의 깊이에도 달려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 보면 학교 유형이 선지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원인 그렇죠. 결과가 바뀌어서 나오는지 시간 장소 부사구가 바뀌는 건지 주어가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팁을 주신 거라서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챗을 쓰는 거 제 챗에서 이제 제가 이건 캡처해온 건데 이것도 사실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챗을 쓸 때는 한글 순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영문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해줘. 그래서 한글로 쫙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순서를 섞어줘.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이거를 그냥 영문을 줘요. 영문 주고서 한글로 번역한 뒤에 문장 순서를 섞어줘. 그 다음에 답도 줘. 순서는 설명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딱 주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한글 순서로 이렇게 쫙 주거든요. 제가 네. 잠깐 봤을 때 GPT 프롬프트가 혹시 우리 강의 후기 뭐 이런 선물 이런 네. 것들 혹시 있나요? 저희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이제 원장님께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 부분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원장님께서 또
후기를 받아보면서 또 이런 준비에 또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뭐 그런 네. 부분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후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기 선물도 겸사겸사 네.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후기 잘 남겨주시면은 요번에 바로 쓰실 수 있는 내신 워크북 샘플을 하나 PDF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내신 워크북을 나도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했을 때 딱 선생님 내용만 들어가면 되게 저희가 포맷을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오, 그리고 뭐 간단한 이런 프롬프트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프롬프트 내용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그것 여기도 하나 또 팁이 있는데 뭐 심화 지문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은 저는 처음에도 저도 하나하나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지문을 몇 개를 쫙 주시고 I gave you 몇 개, 뭐 내가 3개를 줬다. 세 문단을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세 문단 한 개 다 주니까 얘네들을 섞어서 답 주는데 뭐 숫자만 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챗이 아직 챗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는 어디서 나오고 포인트가 어디고 다 직접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 지문 요거에 관해서는 이 뒷파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까만색 버전, 빨간색 버전, 주는 버전 나왔고 사실 이제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법상 옳은 것은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바꾼 거랑 요 문제 여기서 바꾼 거 여기 보이는 건 똑같이 나왔거든요. 많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그 학교들만이 나오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거 개포중학교인데 내포 문제나 이 단어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교과서 네. 개정되면서 함의 문제를 이제 인간의 심리적 안목을 키워준다 이런 목적으로 개정을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뭐 유이어, 반이어, 다이어 그리고 뭐 이어 동사, 콜로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대치동에는 벌써 묻어난 것 같은 향기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형 문제 직접 제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단어 문제가 이 학교는 꽤 많이 나왔는데 얘가 여기서 항상 틀려오더라고요. 얘가 어떤 식이냐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보트예요. 단어 영영 단어가 그러면 영영 단어 그수로 뭐 블라블라 나오고서 on the sea 뭐 그렇게 나오면은 얘를 살짝 C가 아니라 랜드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이 영영 여기 단어를 살짝 바꾸면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스타일로 얘네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조교님한테 빈 블랭크 시험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교님께서 이렇게 놔도 이런 식의 이제 블랭크 시험 문제를 다 만들어 주시죠.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쪽에 채워 넣은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 넣고 있어요. 진짜 한 땀 한 땀 채워 넣고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제가 만들었던 문제 여기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문제 요게 실제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예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 유형에 대해서 낯설지 않게 바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마지막 포인트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맞아요. 네. 밑줄 없는 지문 속에 어법 오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과 다른 경우를 포함하지만 그게 이제 오류가 아닌 경우도 그렇죠. 포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 외웠다라고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랬던 게 사실 이게 거의 15년 전 2013년, 14년, 15년, 16년, 15년, 16년 이때 수명여중 시험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다 선생님이 바꿔놨는데 딱 start 원문에 start to 부정사였는데 start ing로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다 여러 개를 바꿔서 본문만 외워 들어갔다 한 친구들 거의 다 틀리는 거죠. 본문이랑 달라요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스페셜티고 AI가 못해주는 문제 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해서 그러면은 고등부에서도 어법 번역 문제를 대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좋은 프롬프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과 강사님 두 분 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강사님의 측면으로 보면은 실력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The only the best way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문제를 안 만들어 보고 내 강의 실력이 너무너무 내가 뭐 설명만 잘할 수 있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만들어 봐야지 내가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한 글의 분석력이 생기고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문제를 쫙 만들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분석을 하잖아요. 내가 일단 숙지가 됐기 때문에 설명할 때 설명 속도와 그 명쾌함과 그 설명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도 가끔 사는 문제도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웬만하면은 제가 문제를 제작을 하거든요. 아직도. 왜냐하면은 설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구입한 문제들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제 사실은 저희 딸이랑 저랑 같은 지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각각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남이 만든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설명은 굉장히 빠르고 명쾌하게 문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의 측면으로는 정말 문제를 만들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어법, 어휘, 오류 수정 문제는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가 생기겠어요? 전체적인 구문의 분석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틀렸어. 여기가 틀렸어. 오류가 여기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등부의 선행이 될 수가 있겠죠. 글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밑줄이 아예 없는 지문에 대해서 대비를 네. 할 때 이 두 네, 가지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강사 네, 입장에서 네. 출제자가 되어보는 것도 네. 학생 입장에서는 평소에 어떤 워크북을 푸느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학생의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샘플도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틀린 부분을 수정하세요 하는데 문장마다 다 바꿔놔 이렇게 주고 하나 틀렸어, 두 군데 틀렸어, 세 군데 틀렸어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어서 연습을 한 친구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받았어요.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네요. 트렌드도 달라졌고 훨씬 체감 난이도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 맞아요. 이거 아마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맞기 힘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시험 대비를 이렇게 시켰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다고. 그렇죠. 예, 선생님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꼼꼼하게 소위 이렇게 철자, 스펠링 애들 근데 은근히 틀리거든요. 이런 것까지 그냥 꼼꼼하게 아주 촘촘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 문제 볼 때는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어법만이 아닌 모든 어법, 그리고 저는 어휘도 바꿔요. 어법, 어휘를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 버전, 그 다음에 빨간색 버전.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좀 안 된다, 구문 분석력이 안 된다 한 친구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문 분석이 안 되는 네. 애들은 최상위권이 아니라 상위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위권까지도.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다 주면서 여기가 어떤 문법이 어떻게 됐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긴 하지만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요. N회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꼭 강조합니다. 저는. 뭐냐면요. 자, 이 파란색 밑을 보면 학생이 지금 요것만 요렇게 여기 틀렸다, 여기 틀렸다, 여기 틀렸다 이렇게 고쳐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화를 내요. 이 친구 사실은 이때 혼났거든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오랬어 그러고 이제 혼났거든요. 혼나고 어떻게 해야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문 분석을 꼼꼼하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됐고 얘가 됐고 여기서 아 여기 틀렸네. 그래서 얘가 여기 틀렸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전체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N회독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N회독 들어갈 때 두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새 걸 줘요. 까만 거를.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이거를 여러 카피를 해놔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딱 주면서 이틀에 하나씩 해. 그렇게 해서 계속 진짜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시키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게 비록 내신 대비지만 기본적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이거는 그래서 구문 분석력이 늘으니까 영어 실력도 늘거든요. 고등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 영어 실력이라고 계속 같은 얘기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오늘 최상위권을 위한 네. 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네네네. 또 이렇게 쏙쏙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구문 분석이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그렇죠. 이제 촘촘히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구문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근데 우리 애들 이거 못하는데 이걸 통째로 까만 걸로 주면은 여기 대충 이렇게 읽다가 여기 이렇게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구문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ACK 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친구가 이제 70점대로 왔는데, 그럼 100점 못 맞겠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까만 시험지를 주면은 학생이 이제 처음에 한 페이지에 수루루루룩 하면서 한 20군데 쫙 틀려와요. 그러면은 너는 이거를 몇 번 계속 구문 분석하고 CK하고 여러 번 해서 시험 끝날 때쯤이면은 너 오류 개수를 5개 이하로 떨구자. 그러면은 네가 성적이 오를 거야. 만약에 지금 오르지 않아도 너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오를 수 있어. 다음번엔 분명히 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최상위권을 위한 킬러 문항이라고 네. 하는 걸 하는데 네. 혹시 네.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쏙쏙 쌓아가는 구문에 대해서도 혹시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적어놨습니다. 번호 보시면 네, 원장님 문자 주세요. 다이렉트 번호기는 해요. 네, 문자 원장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다, 우리 영어 강사님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보내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혹시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 안 하실지 뭐 이렇게도 결정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부터 레이첼 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워크북 제작 과정을 살짝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여기 어떻게 제작이 진행이 될 예정일까요? 이게 제가 원래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직접 노트북 켜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보시고 뭐 저거 별거 아니고 뭐 조기조기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한테 이제 초보 강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선생님 어디에서 뭐를 바꿔야 돼요? 그런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법, 어휘, 이 지문을 문제를 이거를 오지선다로 일일이 뭐 이렇게 밑줄을 걷고 원 문자 넣고 다음 위에 밑줄 것 중에서 뭐 틀리는 걸 몇 개를 고르시오.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지문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지문을 딱 보면은 일종의 이제 보면서 제가 문제 분석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계사 문제를 쓱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제 얘가 that 하고서 that are가 돼야 되는데 여기 빠지면 이제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단골로 제가 은근히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hundred of예요. 이거 고등부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hundreds of인데 s 빼고 나오는 거. 자, 이런 거 나오겠고, 그 다음에 each, 얘도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each 다음에도. each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복수 나오는 거. 이렇게 명사에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each 같은 경우니까, 여기 each니까 여기가 분명히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바꿔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e answer of the, 여기 같은 경우에가 지금 사역동사잖아요. 사역동사니까 their colony 하고서 얘가 help 같은 경우는 to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문과는 다르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저 작년에 이제 이게 대명중 문제였는데
지각동사 나오고 여기가 목적어 나오고 본문에서는 얘가 그 현재 분사 ing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얘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다고요. 제가 이걸 똑같이 가르쳐 줬고, 예, 똑같이 나왔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 복수 이런 문제 나오겠고, 그 다음에 has, many, 요런 것도 좀 많이 바꾸기는 해요. 여기 little이니 아니면 early들이니, 요런 것도 좀 바꾸기도 하고, 요건 틀린 지문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부에서 많이 바꾸긴 한데, most, almost. 자, 보시면은 이제 뭐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일치겠죠. 요거 빨간색이겠죠. 요거 빨간색이고, 여기 수일치니까 컬러니,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문제겠죠. 원장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착착착 만들어내시는데 혹시 이것들을 카테고리로 변형 포인트들을 조금 네. 또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왔습니다. 야.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 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 시험 문제 뭐야 여기 바꿨어? 뭐 almost, most 이런 것도 제가 처음부터 여기를 바꿔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시행착오, 한마디로 우리 학생이 한번 틀려오고 나서는 나는 이거 반드시 바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same 같은 경우에 same 앞에 더가 있는데 대청에서 이게 나왔는데 애들이 자꾸 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same 나오면 무조건 더 빼가지고 오류 지문을 만들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드려야 되는 어법 포인트 8개를 좀 꼽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병렬 문제겠죠, 이게? 뭐, 아까도 이제 동사원형 나오는데 뒤에 이제 ing를 쑥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일치, 뒤에 뭐 rest 있는데 have pp 나온다든지. 능동수동 가장 기본이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능동수동은 꼭 동사뿐만이 아니라 분사 구문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수일치, 원어브 복명 단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each, every 단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뭐 투부정사 쓸래, 준동사 쓸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을 바꿔서 아까 그 본문과는 다르지만 틀린 지문 만들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대명사절이었는데 그럼 명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기는 케이스 이것도 되게 많이 해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애들이 힘들어하겠다. 그 다음에 이댐, others, the other, one other 얘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other, one other, an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모든 전치사가 다 중요해? 뭐 그렇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전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동태였는데 뭐 다른 전치사 쓴다든가. 그리고 기본빵으로 중등부 문제는 전치사들은 정말 다 바꿔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접속사 중요한 건 말할 수도 없고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 뚫어서 외워라 할 수도 있고 저는 다 바꿔서 내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owever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완전히 다르게 does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however가 나왔는데 그거를 비슷한 걸로 뭐 컴마 찍고 do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르지만 맞는 지문을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접속사 공부들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문제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의점. 근데 이거를 변형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초보 선생님들은 너무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초보도 그렇지만, 초보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수동태 문제인데, BPP인데, 뭐 was 다음에 정말 생뚱맞게 was 써. 이걸 누가 틀려? 물론 틀린 학생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보이는 문제들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뭐, 본문과는 다르지만 맞는 문법을 포함해 주세요. 꼭. 그리고 너무 적게 그래서 근데 한 지문을 이렇게 딱 바꿨는데 한 부분을 바꿨는데 뭐 틀린 데가 한 10군데밖에 안 돼. 너무 적게 바꾸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촘촘하게 대비가 좀 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나 접속사 변형은 정말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비슷한 접속사도 외울 수 있고 어휘 동반이어도 한번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또 고등부 대신 대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문의들이 좀 많이 와서 실습쌤이나 만약에 문의가 있으시면은 문자를 주세요. 제가 좀 답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은 예, 제가 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실습까지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싶으셔서 노트북도 지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었는데 러닝타임이 점점 리허설 때 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레이첼 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로 연락 주세요.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내신 대비 프로세스. 지금 그 5가지 킬러 유형 지금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렵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힘들겠구나. 자, 이렇게 유형을 봤는데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초보 시절을 봤을 때 좀 주먹구구였던 것 같아요. 내신 대비 하려면 그럼 어떡하지? 내 거 먼저 사와. 아니면은 뭐 이그잼에서 이거 뽑아. 그래서 가로 뚫기 먼저 해. 그래, 가로 뚫기에 2개 고르기 먼저 해. 뭐 주먹구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하는 것 같고 이것들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조금 특별한 내용이 맨 앞에 있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잠시만 참고 일단 6가지 네. 프로세스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저는 시험지를 먼저 기출시험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들 하는 것들 문법 타겟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중등부는 타겟 문법 설명이 들어갈 것이고 타겟 문법 문제들이 풀 것이고 뭐 본문 설명도 할 것이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본문 설명은 가능하면 좀 짧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설명은 짧고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는 학생들 공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반맨 선생님 문제 많이 풀리고 네콘 기본으로 하고 다플베 문제 풀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이 뭐니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인 공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공부하게 하는데 저는 제 CK 프로그램을 씁니다. 분석하고 해석 영작. 그래서 요거를 한 달 전서부터 여러 번 돌려요. 여러 번 돌리고 오늘 본 저는 이제 대치 서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땡땡 학원 뭐 워크북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본문 변형, 단어 변형, 순서 일치까지 쫙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풀어야겠죠. 족보 최대 오답 저는 풀리고요. 상위권들은 그 다음에 강남 3구 이런 것들 골라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코치에서 그 예를 들어서 동아윤 얘네가 단대부중 동아윤이다 했을 때는 서초구에서 동아윤 쫙 하면은 이제 나와요. 뭐 잠신중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같은 출판사를 쓴 그 동네 학교 시험 문제들을 쫙 뽑아가지고 풀리겠죠. 그리고 동영 시험 문제 제작까지. 예, 이렇게 프로세스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먼저 푼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들 이렇게 아니 선생님 우리 애들이 지문을 모르는데 지문 공부가 안 됐는데 공부 안 한 상태로 그냥 풀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네 선생님 먼저 풀리세요. 그리고 저는 학부형들께도 먼저 말씀드리세요. 저기 영어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과목도요. 다 먼저 구하셔서요. 미리 풀리세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좋은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잖아요. 먼저 풀면은 물론 선생님들은 먼저 보시겠죠. 먼저 보시고 얘네가 이렇게 나오네. 뭐야 지금 2번부터 어법 틀린 거 개수 구하래. 뭐야 밑줄 없네. 2번부터 이렇게 나오네. 연결사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신유형이야 이거? 이 유형을 바탕으로 일기를 써서 어법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분석이 먼저 선생님들은 들어가시죠, 당연히. 근데 학생들을 이거를 먼저 풀리면은 애들이 먼저 이걸 보면서 우리 학교 이렇게 나오네? 우리 학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나는 우리 선생님이 주신 거 아까 그럼 분석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야겠네? 이게 돼요. 뭐를 먼저 해야 될까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상위권 문제들이 이렇게 공부가 안 된 상태로 풀리면은 애들이 좀 못 풀거든요. 그리고 긴장해요, 애들이. 실제로 저희 학생 같은 게 이 시험 문제가 딱 그랬어요. 실제로 저희 학생이 걔가 좀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풀었어도 한 80점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요? 60점대가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저도 놀라고 학생도 놀라고 둘 다. 그래서 학생 입장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정말 긴장을 하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한 대로 정말 꼼꼼하게 구석구석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가짐이 확 달라져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첫 시험이었는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그 100점이 이 친구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곧잘 하지만 굉장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꼼꼼히 안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본인이 웬만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딱 풀어보고 본인이 60점을 딱 받으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 선생님 말이 맞네 하면서 제가 시킨 대로 정말 하나하나 샅샅이 꼼꼼하게 공부하고 외우려는 거 다 외우고 이거 새로 싹 해봐, 새로 싹 하고 그러면서 100점의 성취감을 한번 느끼고 좀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선생님 기출시험지 뽑아서 학생들 먼저 풀려보시고 선생님도 푸시고 뭐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할 때 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또는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수업 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본 같지만 기발한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기출시험 문제 풀리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하나 팁이 더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달 전에 아까 그 친구가 60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한 며칠 뒤에 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또 풀려요. 그럼 얘네들이 그 전에 틀렸던 문제를 맞을 것 같잖아요. 또 틀려요. 그럼 본인이 좀 좌절해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긴 했죠. 그래도 100점이 아니네. 그런 식으로 새거, 여기서 팁은 진짜로 요거 틀렸으니까 요것만 다시 풀어가 아니야. 새거를 싹 주고 새로 다시 해. 또 그 다음에 새로 다시 해. 나중에는 선생님 시험지 외우겠어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 너 잘 볼 거야. 어려운 시험지는요, 외울 정도로 여러 번 풀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아이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팁을 드리는 게 여러 번 풀리십시오. 새로 풀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문법, 지문 해설, CK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법 사항들 이제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법 타겟 문법 설명이 들어가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서 이게 제가 CK 프로그램에서 직접 저희 학생이 노트 필기 한 건데 구문 분석을 본인이 직접 하고요. 그리고 블럭을 다 나눠가지고 블럭 나눈 거를 카피를 하고 블럭 나눈 대로 해석하고 영작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중1이었는데 진짜 데스크를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6개월 후에 80점대까지는 제가 올려줬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CK를 여러 번 하면서 대화문도 이렇게 다 해서 구문 분석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면 이제 시험 점수도 오르고 본인의 실력도 오르고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한 내신 워크북을 하나하나 모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오답 노트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따로 만들어주고 본문, 어법, 어휘, 변형, 그 다음에 프린트, 심화 지문이죠. 심화 지문, 추가 지문, 순서, 일치, 단어 변형까지 물론 이제 좀 아이가 잘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어려운 것들은 어법 변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N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고등부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학교 스타일에 맞게 동형 모의고사. 요번에 이제 교과서 개정해서 문제도 없었잖아요. 근데 1학년 시험 문제 뭐가 어려워? 근데 어렵거든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수업도 하셔야 되고, 교재도 만드셔야 되고,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또 이렇게 체력이 국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Q&A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킬러 문항, 즉 그 고난도 문항에서 어법과 어휘의 쓰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는데 문법에 약한, 뭐 영어의 노출량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네. 레이첼 선생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진짜 대치동에는 워낙 좀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애가 문법을 굳이 이렇게 한국어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문법 구문 분석을 꼭 이렇게 조각조각 해야 돼요. 라고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보여주시면 이건 아주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시험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시험지 딱 들이밀고 너 고등학교 외고를 가도 그러고 일반고를 가도 그러고 지금 중등부도 그러고 딱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면은 그냥 이건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뭐 저한테 그런 질문 전혀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저를 찾아오시죠. 저 애가 토플도 잘하고 리딩이 좋은데 구문 분석이 너무 약하고 문법이 너무 약하고 해석을 정확히 못합니다,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하고 오히려 찾아오세요, 이제는. 보통 우리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영어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약간 전형적인 오늘의 약간 세미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이 이렇게 어려우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 내신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럼 문법 학습의 적절한 시작 시기는 언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가 너네 전에 학원에서 썼던 교재를 봐봐. 보통 이제 어떤 거 했어 보면은 독해책이 이제 있죠. 링크나 서브젝트 링크나 뭐 브릭스 리딩이나 그런 리딩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책이 또 따로 있는데 있고, 그런 책이 한 3권 정도, 4권 정도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원서가 하나 들어가든가, 그렇게 많이 책을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생들은 문법 책을 단독으로 풀려서 얘가 3인칭 단수가 어떻게 되고, 뭐 얘가 명사의 복수형이 어떻게 되고, 뭐 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한테 부정사 용법 구분을 굳이 가르쳐야 될까? 저는 안 가르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까 시험 문제 보셨잖아요. 지금 대세가 지문 안에서 문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등생도 지문 안에서 독해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얘를 통합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구문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부정사가 나왔지만 이 부정사가 여기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목적어로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수식어로 쓰였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법책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거 나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문법책이 좀 들어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오히려 이제 구문 분석을 하는 것들, 저는 구문 분석은 일찍 하거든요. 한 3학년부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3학년들 하는 구문 분석은 너무 복잡하게는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구문 분석을 하면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구문 분석을 하면 블럭을 잡잖아요. 문장 안에서. 그렇게 블럭을 잡아서 읽는 것도 블럭 잡아서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블럭 잡아서 하고, 영작까지 그렇게 하고, 그걸 암기를 하면은 일단은 머릿속에 영어의 뇌구조가 이렇게 조금 바뀌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문법 사항이 나와도 이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문법책을 따로 이제 뭐 문법책 부정사 용법만 막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실 초등학생들 거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초등학교 문법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본문을 지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구문 분석, 해석 영작, 원서 읽기 등 이렇게 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내신이 어법 문제도 그러고 아까 저희 함의 문제 같은 거 나왔잖아요.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에서 네. 기본도 놓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그럼요. 계속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공감도 되고 네.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오늘 내용에 관련은 없겠지만 구문 분석 관련해서 네. 조언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초등학생 한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 서브젝트 링크 구문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기호화를 시키니까 다 이게 제 CK 특허가 기호화해서 뭐 프로세스대로 가는 게 제 특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호화 시켜서 다 분석을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분 여기 보면 더비 나오잖아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미리 좀 가르쳐줘요. 문법책으로 단독으로 딱 써서 얘가 뭐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야 뭐 다다다다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해석상으로도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나중에 나온단다 하고 사실은 저는 여기서 워크시트를 따로 주기도 해요. 하겠지만 이렇게 구문 분석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 블록 잡아서 쓰고 본인이 체화할 수 있게끔 모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아까 이제 저희가 함의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지 않고도 그 키워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이렇게 어떤 게 키워드가 되고 주제가 어떻게 되고 메인 아이디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론하는 바는 뭐가 있고 그런 리딩을 통합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그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그런 구문 분석 프로그램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CK 하면 이게 뭔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OCK, ACK라고 하는데 Analysis, Copy, Korean, English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이고요. 구문을 본인이 분석하고 이걸 기호화를 시켜서 좀 더 간단하게 진짜 저희가 1 더하기 1은 2 처음부터 그걸 알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안 해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저는 좀 그런 기호를 애들이랑 약속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얘가 뭐 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착착착 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문법 합숙도 되고 블럭을 잡으니까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해석이 아니라 세로 처리하니까 맥락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영어 구문 구조가 좀 자동화돼서 머릿속에 이제 딱 뇌구조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하거든요. 한 3-4문장 정도는 3-4번 보고서 한번 외워보자 하면 애들이 금방 축축축축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머릿속에 다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특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강사 세미나 선생님들께 좀 이거를 이제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지금 프랜차이즈도 좀 있고 하는데 많이 도움됐다는 후기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C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문 외우기 할 때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했던 친구들 다 100점 맞았다. 요번에 받은 카톡이에요. 이런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대치동에서도 아이들 100점 맞게 해주신 레이첼 선생님께서 오늘 트렌드도 소개해 주시고 트렌드에 대한 솔루션, 워크북 만들기, 그리고 구문 학습의 중요성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긴 시간 너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이 점수가 우리 모두의 점수가 될 겁니다. 그러기를 제가 이번 세미나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